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어제 OECD가 중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당초 2.1% 예상에서 0.6%포인트 하락한 1.5%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을 직접 받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이 춤을 추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징벌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두려워서 해외 자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 세율도 경쟁국에 맞게 낮춰야 합니다. 잘 아시듯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 간에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추경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는 0.64이고 특히 국토부 국가철도망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재정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지역화폐 사업은 무려 15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은 실제 GDP 증가 효과는 약 3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표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3조 원이면 되는 철도 병목 구간 해소 4대 사업 등 SOC 투자를 늘린다면 지역화폐 지급보다 10배 이상의 재정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25만 원이 낫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할 인프라가 낫습니까?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선 기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우리 당 정책에 동참해 주시고 동시에 지역화폐 사업과 같은 재정 승수가 낮은 포퓰리즘 사업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잇는 SOC 뉴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